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분토론 1022회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논란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에 폭우 피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서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고 최수근 상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민 지원으로 파견된 것이 또 다른 피해를 만든 사건이고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수색 작전에 대한 경험이 없는 대원들이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도 없이 유속이 강한 지역에서 작전을 진행했다는 등의 정황이 알려지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군의 대민 지원에 효율적이면서도 충분히 안전을 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문제는 이 사고의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외압이 가해졌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별개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정치권에서 연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토론에서는 이 외압 논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먼저 패널을 소개하자면은 김영우 패널은 제18, 19, 20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이전에는 YTN 기자 경력이 있으시고 바른정당의 최고위원 경력도 있으신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주로 이명박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정치 활동을 했었는데요. 국회의원 때는 국방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고 유승민이나 안철수 등을 지지하면서 야권 내에서는 나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패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대 패널은 제20대 정의당 국회의원으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건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이전에는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으로 역임한 경력이 있으십니다. 진보 계열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국방정책, 안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소수정당의 전 의원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문제에 쓴소리를 해주시는 패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이 가해졌는지 아니면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각 주장의 논점들을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상황이 외압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논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수사와 경찰로 수사 내용 이첩 과정은 모두 상부기관에게 결재된 사항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는데요. 이번 문제는 한 번 결재된 사안에 대한 번복 명령이 명령권자의 대리인이 구두로 진행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김종대 패널은 수사 내용 이첩 과정에서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서면 결재가 이미 진행되었고 해병대 사령관은 추후 지시를 위해 일사단장의 직무를 해제시키고 있던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우 패널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부재하던 상황의 결재라서 추후 논의 후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정당한 명령이었는지도 논쟁이 되었습니다. 김영우 패널은 군사관리법을 근거로 수사단이 상급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김종대 패널은 이 관리 감독이 수사 내용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자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와 판결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이첩 보류 지시의 방식과 시간에서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하더라도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 될지 안 될지를 다툴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공개된 정황 속에서 이첩 보류 지시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는 별개로 혐의자를 기존 8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라는 지시가 존재했는지도 논쟁이 되었습니다. 혐의 축소 지시는 명백한 수사 내용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날선 논쟁이 진행되었는데요. 김영우 패널은 최초 혐의자 8인의 하급 간부가 들어갔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평가했지만 혐의 축소 지시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김종대 패널은 혐의 축소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이 논의하여서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사전에 논의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논쟁 속에서 김영우 패널은 하급 간부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동시에 사단장 등 상급 간부가 혐의에서 빠진 점은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했고 더불어 수사 보고서 내용에서 혐의자가 실제로 8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에서의 명령이 없다고 판단될 수는 있어도 간접 혹은 암묵적으로 혐의 축소의 의향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을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김영우 패널은 현재 밖으로 공개된 내용은 모두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방부와 관련 군 집단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향된 인식이 생기는 것이라는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논리적 혹은 사실적 근거로 박정훈 대령의 주장을 유효하게 반박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이런 김영우 패널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항명 문제로 넘어가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첩 보류 지시라는 상부 지시를 박정훈 대령이 어겼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우 패널은 군에서 명령은 그것이 정당하다면 수행해야 하고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대 패널은 이에 대해서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하지 않은 심지어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지시였고 그 이전에 수사보고가 결재가 되었기 때문에 항명으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현재 나온 정보들과 오늘의 토론을 볼 때 수사 과정에서 지시의 혼선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항명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 나아가 이 지시의 혼선이 외압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그저 오해 때문이었는지는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론 수사의 주체에 대해 김종대 패널이 주장한 것처럼 국방부는 사건의 당사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판단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데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제3의 기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외압 혹은 항명 문제로 고 최수근 상명의 사고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문제와는 별개로 고 최수근 상병의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대비를 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